그 다음에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,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. 바로 흡연입니다. 흡연이 점막으로 니코틴도 그리고 타르도 이 유해 물질들이 점막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, 몸신 한의사 한진호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구내염입니다. 구내염이라고 하면은 우리 쉽게 말해서 입에 구멍 났어, 빵꾸 났어, 뭐 먹으면 엄청 따갑죠. 신 거, 짠 거, 뭐 귤, 레몬 이런 거 먹으면 뭐 견딜 수가 없죠. 견딜 수가 없고, 또 바르는 약이 있어요. 엄청나게 쓰라린 그 알보칠이라고 하는 그런 약이 있는데, 그걸 견디느니 그냥 며칠 더 고생하는 게 낫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약이 있습니다. 요즘 일본에 가면은 패치가 있더라고요. 구내염에다 붙이는 패치가 있어서 일본 가시는 분들 그것도 뭐 많이 사오곤 한, 저는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너무나 괴롭죠. 뜨거운 거, 매운 거, 짠 거, 신 거 먹을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죠. 구내염. 구내염이 왜 생기느냐, 결국에는 면역이 있습니다. 면역. 이 면역이 왜 안 좋아지느냐,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죠. 스트레스가 많고,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구내염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. 특히 우리 입과 혀 주변에는요, 한의학에서는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. 우리 심장이 스트레스, 또 화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관이고, 심화, 심장의 열이 상염 위로 치솟아 오르면 이 구강이나 혀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. 한의학에서는 설자 심지묘, 혀는 심장의 싹이다. 그래서 심장의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설진을 하잖아요. 그때 이 혀의 색을 보고 심장의 상태를 진단해 보기도 합니다. 입에 왜 이렇게 염증이 생기냐, 이 구강 점막 세포는요, 어떤 세포보다도 재생 능력이 강력합니다. 우리가 거의 100도에 가까운 찌개 국물을 먹어도 먹을 수 있잖아요, 그죠? 그걸 우리 피부에다 댄다고 해보세요. 화상을 입겠죠. 근데 이 구강 점막은 그걸 다 견뎌내고 한꺼풀이 벗어지면 이내 또 새로운 세포로 회복이 되고 복구가 되고 그 자리를 메꾸게 되죠. 딱딱한 음식들 있잖아요. 뭐 과자라든지, 뭐 뾰족뾰족한 뭐 게, 뭐 간장게장, 양념게장 이런 것들을 막 씹으면 입에 상처나고 피가 나죠.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멀쩡하죠. 이렇게 구강 점막 세포의 재생 능력은 대단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범죄자나 가족을 찾을 때 DNA 검사를 하잖아요. 그때 면봉을 어디다 합니까? 이 구강 점막 안쪽에 하죠. 여길 긁어내도 금방 회복되기 때문에 거기서 긁어내는 거예요. 뭐 농담이지만 눈알이나 이런 데서 점막을 떼내면 회복이 안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구강 점막을 이렇게 비벼서 문질러서 DNA 검사를 해도 우리 건강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. 근데 이렇게 회복이 잘 되어야 하는 구강 점막 세포가 회복이 되지 않고 염증으로 이어지는 거, 이것이 이제 구내염이 되는 거죠. 혀에 생길 수도 있고, 특히나 치아하고 뺨 사이에 어디 깊숙한 데 생기면 또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.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, 이게 그냥 구내염이구나 할 수도 있는데 3주 이상 이게 낫지 않는다 그러면은 진료를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혹시나 모를 혀의 암이나 구강암, 입에 생길 수 있는 암 보면 조금 그 양상이 다르기는 해요. 우리가 흔히 하얗게 변하는 거, 그 아프타 구내염, 아프타성 구내염, 아파서 아프다 그랬나? 그건 아닌 것 같은데, 아프타 구내염, 아프타성 구내염, 이게 하얗게 되잖아요. 그 다음에 칸디다성 구내염이라고 우리 면역이 너무 떨어지고 뭐 당뇨가 심하다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 그냥 세균 때문에 곰팡이가 구강에도 있을 수 있어요. 이때는 하얗게 그냥 무슨 막이 쫙 껴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. 근데 이제 구강암이나 설암 이런 데를 보면 그 테두리가 약간 까맣게 보인다든지, 테두리가 이렇게 딱 동그랗게 원이 아니라 뭐 찌글찌글한 나쁜 모양을 하고 있다. 근데 벌써 이렇게 되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내염이 너무 오래가고 낫지 않는다 그러면 구별 진단을 위해서 검진을 한번 꼭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. 구내염의 한의학적 원인이 스트레스, 화라고 했잖아요. 심화. 그래서 뭐 스트레스를
안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. 충분히 휴식 취하고 건강한 운동을 하고, 그래서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있는 어떤 스트레스, 화를 줄여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. 또 한 가지는 구강에 자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 너무 뜨거운 음식이라든지 너무 딱딱한 음식, 이게 씹을 때마다 막 구강 점막을 자극하잖아요. 특히 아까 말씀드린 간장게장, 무슨 양념게장, 또 과자, 딱딱한 과자류 이런 걸 씹으면은 구강 점막에 계속 뾰족뾰족한 파편들이 구강 점막을 건드리기 때문에 구내염에 도움이 될 수가 없고요. 오히려 악화가 되죠.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, 너무 신 음식들 자극이 심하니까 이게 점막이 없이 내 피에 그 산이 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얼마나 따갑습니까? 경험해 보신 분들 많잖아요.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매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. 맵거나 시거나 짜거나 이 자극적인 음식들을 좀 피할 것. 너무 뜨거운 음식, 너무 자극적인 음식, 시고 짜고 매운 음식, 딱딱한 음식, 이런 음식들을 피해 주시고, 우리 입 안을 항상 건조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물을, 수분을 수시로 섭취하고 입에 머금기도 해서 구강 내에 항상 촉촉하게, 이게 그래야 윤활이 되거든요. 입이 마르면 버석버석해 가지고 더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입을 항상 축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,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손상된 점막이 염증 없이 새살이 돋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. 충분한 영양 섭취도 도움이 됩니다. 이 손상된 부위에 살이 차오르기 위해서는 영양 섭취,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같은 성분들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,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, 바로 흡연입니다. 흡연이 점막으로 니코틴도 그리고 타르도, 이 유해 물질들이 점막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구내염이 있거나 없거나 하여튼 흡연은 백해무익하니까 구내염이 있던 없던 흡연은 하지 않는 편이 좋고요. 음주도 삼가하셔야 될 게, 알코올이 직접 닿아서 그런 것보다도 알코올이 들어오면 염증이 만성염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음주도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다. 이 종합해 보면 뭐예요? 우리 건강에 해될 만한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라. 그래야 낫는다는 거죠. 딱 구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, 아까 그 음식물들도 결국 너무나 맵고 짜고 딱딱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치아 건강, 그 다음에 우리 위장관, 뜨거운 음식도 위암을 일으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, 짠 음식도 그렇고 매운 음식도 그렇고, 꼭 구강뿐만 아니라 우리 점막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.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, 구내염은 일단 스트레스 조절이 돼야 해요. 그래야 잠 잘 자고 회복이 빠르게 됩니다. 쉽진 않지만 이게 기본입니다. 그 다음에 음식물, 너무 뜨거운 거, 자극적인 음식, 맵고 짜고 신 음식들 주의해야 되고요. 너무 딱딱한 음식 드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흡연과 음주를 삼가하시라. 이렇게 해서 구내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. 또 구내염 치료에 대한 처방들도 많이 있으니까요. 내가 2-3주가 지났는데 검진을 해봤더니 구강암은 아니다, 설암은 아니다 이랬을 때 한의원 오셔가지고 치료 받으시고, 구내염이 누구보다 너무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저희 한의원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, 이분들 약 계속 지속적으로 드세요. 그래서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 구내염 발생이 현저히 줄어듭니다. 그래서 이런 치료의 노력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내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,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몸신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